요즘 말이야. 고 트레이너 젊은 회원이랑 끝나고도 한참 있더라고. 밤늦게가 지나갔대. 오 트레이너, 밤마다 젊은 남자랑 늦게까지 남아있다던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 젊은 남자와 딴짓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을 또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인된 것도 증명된 것도 없었지만 그 몇 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제 마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헬스장은 땀보다 소문이 더 끈적하게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허리 재활을 위해 헬스장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를 제 상상의 도화지에 올려놓고 그녀를 재단하고 난도질하고 의심했으며 결국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돌이킬 수도 없도록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헬스장의 카더라라는 소문은 조용히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런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앞서고 그 소문을 들은 당사자는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상처와 그 상처를 다시 껴안기 위해 뒤늦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본 한 사람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만호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운동복 차림으로 목동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헬스장을 찾습니다. 요란한 음악도 없고 최신 기구도 없는 그곳은 그에게 유일하게 허리 통증을 잊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긴 디스크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던 그는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재활 운동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가 러닝머신에서 묵묵히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균형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간 트레이너 오세진. 나이는 63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포니테일에 진한 메이크업 하나 없이 수수한 얼굴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회원들의 자세를 꼼꼼히 봐주며 늘 공손하고 정확한 태도로 일했습니다. 만호는 처음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쳤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창가 자리에서 그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날 운동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릎 보호대 반대로 차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세진은 어느 날 만호가 착용한 보호대 위치를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엔 짧은 대화가 오갔고 이후부터는 그녀가 만호를 보면 작은 눈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그 작은 눈짓 하나에 괜히 어깨를 펴고 한 걸음 더 오래 걷게 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만호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연말연시나 겨우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헬스장에 나오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외출이자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용한 오세진이라는 여인은 점점 그의 하루 중 가장 고요하지만 생생한 시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세진의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녀의 운동화가 언제나 잘 정리되어 있고 허리를 구부릴 땐 무의식적으로 한 손을 꼭 가슴골을 가리려는 듯 손을 올린다는 사실 같은 것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자잘한 습관조차 점점 자신의 기억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풍경처럼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무엇보다도 이 조용한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감정이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 첫 균열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만호는 헬스장 창가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오세진은 다른 회원의 스트레칭 자세를 교정해주다 만호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눈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중한 호의는 익숙한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순간들이 자신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말을 걸어볼까? 조심스럽게 그녀의 성을 물어볼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 연습한 문장이 입 밖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수건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 만호는 헬스장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노년 남성 회원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이름이 최필수였고 몇 번 함께 운동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희죽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오세진 트레이너 말인데 말이에요. 요즘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정만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소곤거렸습니다. 밤마다 젊은 남자 회원이랑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퇴근 후에도 둘이 같이 나갔대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음흉한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정만호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오세진의 행동은 단정했고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헬스장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와 다른 남자 회원이 마주보고 웃거나 기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해라기보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자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을 때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짧은 눈인사마저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게 휘감겼고 자꾸만 그의 시선은 오세진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다른 회원에게 등을 밀어 교정해주던 장면을 보고 나서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친절한 거였구나. 생각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어느새 무례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만호는 그 무례가 언젠가 입 밖으로 새어나올 것을 스스로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반쯤 비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그 노인은 괜한 소리를 가지고서는 사람 신란하게 만드네. 나 참. 그는 자신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삶을 너무 쉽게 오해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정말 그런 걸까? 라는 작고 비겁한 질문이 스스로를 향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다음 날의 결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저녁 헬스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땀이 섞인 공기 속에서 정만호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의 진동이 무릎에 잔잔하게 전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오세진이 젊은 남성 회원과 함께 자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고 대화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기봉은 운동 후 옆에서 땀을 닦던 정만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장기봉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정만호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야, 만호야. 너 오트레이너랑 좀 친하지? 내가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만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도 말이야, 젊은 회원 하나랑 밤늦게까지 있었대. 퇴근하고도 같이 나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의 말투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지만 만호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진 씨가 그럴 분이야? 그런 건 나도 모르지. 그냥 요즘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 그날 밤 만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친구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작게 균열을 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수건을 반납하는 길에 오세진이 평소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30분 꽉 채우셨네요. 속도는 조금만 더 낮춰도 괜찮아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날의 만호는 어딘가 삐딱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즘 젊은 회원들하고 유난히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조심스럽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만호는 자신의 실수를 직감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세진은 잠시 정지된 듯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거죠? 정만호는 당황해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길래요. 오세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든 전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정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세진은 헬스장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피하듯 지나가고 다른 회원에게 말하던 미소조차 정만호 앞에서는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자신의 한마디가 만든 틈을 되돌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커지고 그는 그녀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오해였으며 이제는 분명한 후회였습니다. 며칠 후 헬스장 입구에 붙은 A4 용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세진 트레이너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만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직장을, 생활을 통째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겨우 시작했던 작은 인연은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정만호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같이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몸은 그대로 움직였고 창가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나면 그는 기계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러닝머신 오른쪽 두 번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헬스장 전체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다 가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탈의실로 향하곤 했습니다. 수건을 반납하러 데스크로 향할 때마다 그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다시 나타나진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오세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괜히 데스크에 있는 점장에게 말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 트레이너님 돌아오실 예정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스스로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정만호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괜히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 말 안 했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작은 후회의 울림이 그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오해였다고, 믿지 않았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자신이 누구보다 미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오세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 회원들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녀가 건강이 안 좋았다는 말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지는 모르나 옆 동네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만호는 자신이 그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단서 하나, 누리공원. 누군가 보았다고 하는 옆 동네 공원인 누리공원을 기억해내고 조만간 그곳에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체육관 근처에서 친구 장기봉을 우연히 마주친 정만호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체육관 안 보이더라. 장기봉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때 말한 소문 있잖아. 그거 다 오해였대. 그냥 회원들과 회식수 자리 몇 번 나갔던 거였더라. 정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그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도 불 찌른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한만호야. 그제야 만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운동복 차림으로 옆 동네 누리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고 나무들은 늦은 봄빛에 잎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던 그는 문득 천천히 걷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운동화, 팔꿈치를 조심스레 감싸며 걷는 습관. 오세진 이름이 목구멍에서 걸리듯 올라왔습니다. 오 트레이너님.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세진은 놀란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호 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와 놀람이 뒤섞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돼서요. 헬스장도 안 나오시고 아무 소식도 없고. 그의 말은 조심스럽고 낮았지만 거짓없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고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근처에 조용한 곳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세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근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은 맞은편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인 공기가 흐르던 중 세진이 먼저 컵을 감싸진 채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씀 참 많이 아팠어요.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솔했고 무례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오랜 침묵을 뚫고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세진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 사실 그렇게 오해받는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낮에는 포장도 하고 밤에는 일도 하고 그게 다 이상해 보였는지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항의도 했어요. 근데 나중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상처의 꺼내듦이었습니다. 정만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만호 씨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늘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그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더 실망했는지도 몰라요. 만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해도 모자른데 내가 먼저 오해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앞선 게 당신에 대한 가짜 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투정 부리듯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세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고맙네요. 정만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옆에서 걷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도 미세한 흔들림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나란히 공원 벤치를 걷던 두 사람은 발걸음을 천천히 맞추며 걸었습니다. 오세진은 오랜 망설임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정신적으로도 몸도요. 정만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딸아이 하나 데리고 혼자 살았어요. 낮에는 음식 포장, 밤에는 헬스장, 틈나면 병원 청소도 했죠. 다 딸 아이 대학 보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긴 기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헬스 회원님이 그러더군요. 개인 PT 가입할 테니 술 한잔 하자고요. 술 한잔 하면 6개월치 개인 PT 비용을 현금으로 주겠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 딸아이 등록금 고지서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세진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술자리는 한 번이었어요. 앉아서 웃으며 술만 마시고 대화만 했죠. 더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 소문이 따라다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만호는 가만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희생이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세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심지어 딸아이도요. 그의 남자친구가 그걸 듣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이젠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그녀는 마지막 가족에게서도 끊겨버린 삶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정만호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녀와 걸었습니다. 그녀가 멈추자 그도 함께 멈췄습니다. 세진 씨, 저도 그런 감정 알아요. 저도 아내 보내고 아들하고 멀어졌어요. 결국 서로가 불편해져서 명절에도 전화 통 안 하게 됐죠. 두 사람의 아픔은 형태는 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본질로 깊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진 씨를 보면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은 봄의 공원엔 저녁 노을이 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세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지내고 싶어요. 정만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럼 그 조용한 삶 옆에 제가 있어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세진은 다시 헬스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만호와 함께 아침마다 근처 작은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공원 벤치에서 만나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훨씬 나아졌어요. 세진의 말에 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천천히 하루를 다듬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헬스장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편안하고 깊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예상보다 빨리 그들의 관계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만호의 옛 지인이 마트에서 두 사람을 보고는 묘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자주 같이 다니시네요. 뭐 좋긴 하죠. 동네 사람끼리 챙기고.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세요?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해요. 그러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간 후부터 세진은 조금씩 외출을 줄였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라는 말로 공원 산책을 거절하는 날이 늘었고 마트를 혼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만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가 묻자 세진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셔도 결국 또 손가락질 받는 건 저거든요. 익숙하지만 여전히 아파요. 정만호는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세진의 아파트 문 앞에서 작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작은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이름 없는 관계로 서로의 하루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진은 상자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걸 받으면 나와 함께 손가락질도 감당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눈물이 섞인 용기였고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동네 뒷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걸 보며 만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진 씨 옆에 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세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는 그 시선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게요. 두 사람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나란히 나아가는 힘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떠나기 전날 장기봉이 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야 들었어. 너 이사 간다며? 새 출발하려고. 장기봉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너희 둘 잘 어울려. 나도 괜히 떠든 거 그거 왠지 찜찜했는데 너는 끝까지 책임졌구나. 정만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임이라기보단 내가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된 거지. 장기봉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그리고 다음엔 꼭 제수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한번 먹여줘. 몇 달이 지난 여름 정만호는 세진과 함께 한강을 내려다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헬스장도 동네도 사람들도 모두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진의 물음에 만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디든 당신이 있는 곳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두 사람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함께 저녁장을 보고 산책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 있던 만호의 외동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몇 년 만에 온 진심 어린 안부였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만난 좋은 분이 계셔. 몸도 좀 아프시고 내가 옆에 있고 싶더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한 달 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레 집을 정돈하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주가 웃으며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딸은 한참 세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잃고 나서 누군가 아빠를 지켜준다는 게 감사하네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이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전 가족이란 단어가 참 멀게 느껴졌거든요. 만우의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족이에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정만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전 집 앞에서 주었던 반지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아파트 정원에는 국화가 피었습니다. 정만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진의 허리 상태를 살피며 함께 스트레칭을 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 매일 건강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은 손을 맞잡고 정원 의자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진 씨, 후회 없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늦은 시기에 이런 사랑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 말에 만호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결국 그 소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그녀를 이렇게까지 바라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냉철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녀를 조금만 더 일찍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녀는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 시작이 누군가의 상처이었다는 사실은 평생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하루를, 사정을, 살아온 시간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